유효토심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토양 샘플 6개를 만들고 마침내 한 달이 지나서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만든 샘플에는 4가지 종류의 토양이 사용됐는데 첫 번째는 유기물이 섞이지 않은 진흙입니다. 편의상 무기물 A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마사토인데 일반 밭은 대부분 마사토에 좀 더 큰 돌들이 섞여 있죠. 이런 토양은 비를 맞으면 미세한 돌가루나 퇴비에 있는 식물에게 필요한 검정색 미세 입자가 씻겨서 배수로에 쌓이거나 강으로 흘러가겠죠. 관행농업이든 유기농업이든 이러한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검정 비닐이 필수입니다. 이런 토양은 또한 배수가 안 됩니다. 무기물인 돌가루, 즉 흙은 소량의 물만 흡수한 후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도 못하고 배수하지도 못합니다. 작은 돌들로 덮여 있으면 배수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토양 유실로 지표면에 돌만 남은 것 뿐이고 속은 여전히 진흙일 뿐이죠. 물이 정체되어 있고 순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실내용 닭집 바닥에 있던 코코피트와 여러 식물들과 닭의 배설물을 닭이 매일 직접 섞어주면서 만들어진 유기물인데 저 토양에는 지렁이도 있고 공벌레도 있지만 닭이 자주 잡아먹어서 발견하기 어렵고 대신 톡톡이가 매우 많습니다. 개분과 여러 식물들은 톡톡이와 미생물이 꾸준하게 분해해주고 있죠. 완전히 분해된 유기물은 아니지만 식물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기에는 아주 좋은 토양입니다. 네 번째는 수중에서 10년 동안 수중 식물들을 퇴적시켜서 만든 유기물입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피트모스와 성질이 비슷한데 육지 토양 동물들이 살지 않는 토양이라서 벌레라면 톡톡이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은 토양이고 유기물이지만 물속에서 썩지 않습니다. 이 토양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대신 이번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씨앗을 뿌리고 한 달 동안 물을 주지 않았더니 샘플별로 식물 성장량이 차이를 보이더군요. 우선 식물 성장량과 토양 무게는 비례했습니다. 1등은 545g으로 가장 가벼웠고 6등은 1555g으로 1등과 1kg 이상 차이가 나면서 가장 무거웠는데 확실히 가벼운 토양일수록 식물이 더 잘 자라더군요. 아시다시피 마사토가 제일 무겁고 식물이 뿌리를 뻗기 어렵고 식물이 성장하기 힘든 가장 척박한 환경이죠. 마사토에서는 땅을 갈고 물을 자주 주거나 비닐 멀칭을 하고 비료나 퇴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풀조차도 잘 자라기 힘듭니다. 식물 성장량 1등 샘플은 6개의 샘플 중 유일하게 유기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가장 가볍고 발화율도 가장 높은 편이었죠. 물을 주기 전의 상태를 보면 지표면의 위쪽은 완전히 말라버렸지만 아래쪽은 여전히 물에 젖어 있죠. 순환농업에서 토양은 이렇게 겉바속촉, 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토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는 바닥까지 도달해서 물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죠. 이렇게 한 달간의 가뭄으로 속은 여전히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게 말라있는데도 식물이 죽지 않는 토양이 순환농업의 토양이고 토양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식물 성장량 1등 샘플은 가장 가볍고 가장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토양인데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토양에서 가뭄이든 장마든 식물이 가장 잘 자랍니다. 식물 성장량 2등 샘플은 두 번째로 가볍고 두 번째로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서 제대로 설명할 예정인데 이렇게 지표면까지 물을 줘도 유기물이 썩거나 식물에게 과습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물 뿌리와 유기물이 금방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식물 성장량 3등 샘플은 관행농업의 밭에 텃밭 상자를 만들 때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 유기물과 황색 무기물 사이에 지하 둔벙이 있습니다. 텃밭 상자 지하 둔벙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식물 성장량 3등까지가 순환농업의 토양입니다. 지하를 보면 무기물 진흙이 한 달 동안의 가뭄으로 마르면서 수축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에 물이 저장된 모습이 보이죠.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저 공간에 물이 차 있어야 다행인데 토양에 진동이나 압력이 가해지면 위에서 붕괴된 토양이 퇴적되게 됩니다. 그러면 밑바닥 토양은 점차로 밀도가 높아지면서 경반층이 완성되는 거죠. 식물 성장률 4등 토양은 순환농업 토양인 2등 토양과는 반대로 유기물이 아래에 위치하고 무기물인 마사토가 위에 위치했는데 유기물이 있어서 식물이 그나마 성장은 하지만 비효율적입니다. 유기물 토양이 부풀지 못하고 무거운 마사토에 눌려 있어서 많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지표면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겉바 속촉이 아니라 겉과 속이 모두 질척하게 촉촉한 상태인 거죠. 하지만 관행농부들에게는 마사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행농부들이 논을 밭으로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토양 형태인데 장마철에 과습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토양입니다.
아래가 검은색 유기물로 되어 있어서 뿌리가 뻗기 좋은 환경이지만 상층의 마사토에서 뿌리 성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 성장량은 4등을 하게 됐습니다. 물을 주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죠. 젖은 진흙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적은 물로도 지표면이 금방 진흙이 됩니다. 물이 지하로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돼서 지하에 있는 빈 공간으로 물이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식물 성장량 5등 토양은 유기물이 전혀 없는 진흙인데도 마사토보다는 식물이 잘 자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무기물인 흙은 한번 젖었다 마르면 수축을 하고 돌처럼 변해서 다시 물에 젖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틈들이 지하 밑바닥까지 물과 공기가 흘러가고 식물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토양에 식물이 살 수 있는 수분만 유지된다면 물과 공기가 통하는 빈 공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돌이 섞인 마사토에는 이러한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은 물을 머금어도 부풀지도 않고 물을 잃어버려도 수축하지 않습니다. 식물 성장량 6등은 아래에는 진흙을 위에는 마사토를 넣었는데 그 두 가지 토양이 연결이 안 되고 따로 놀더군요. 발화율도 형편없고 대부분의 식물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마사토에는 작은 돌들이 들어있는데 아시다시피 돌들은 토양 연결을 방해합니다. 위에 있는 마사토는 이미 말라버렸고 아래에 있는 진흙층에는 여전히 수분이 존재하지만 식물들이 그걸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효토심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토양이죠. 6개의 샘플 중 유일하게 밑바닥까지 뿌리가 도달하지 않았네요. 이런 토양에는 녹비 식물 씨앗을 뿌려봤자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효과를 보기 어렵죠. 3년에서 5년 이상 매년 열심히 유기물을 투입하거나 땅을 갈고 풀을 키워서 땅을 살려내야 순환 농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1등 샘플보다 무게는 2배 정도 무겁지만 물 저장량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토양은 장마 때는 과습 피해를 보고 가뭄에는 식물들이 말라 죽게 됩니다. 순환농업의 토양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면까지 물을 채워도 유기물이나 식물 뿌리가 썩지 않고 물을 흡수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가뭄 기간엔 식물도 토양도 부족한 물로 생존하고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축한 상태로 지내다가 장마 기간엔 물을 흡수하고 부풀어 오르는 거죠. 누런색 뿌리는 이틀 전에도 존재하던 기존에 있던 뿌리고 하얀색 뿌리가 이틀 사이에 새로 자라고 있는 뿌리입니다. 이렇게 장마철에는 식물 뿌리와 지상에서 자라는 식물이 폭풍 성장을 하면서 토양을 부풀게 해주고 식물은 급격히 물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반면 마사토 토양은 이미 지표면이 모두 질퍽하게 젖어 있어서 배수가 안 되고 결국 지하에 빈 공간이 있어도 더 이상 물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막혀 있어서 저런 공기방울들이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물도 공기도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물을 저장할 공간이 있더라도 물보다 무거운 돌가루들은 계속해서 지하로 내려와서 퇴적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여러 번 반복되면 퇴적물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경반층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표면에는 지반치마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런 틈들이 오히려 무기물의 토양을 순환농업의 토양으로 바꿀 때 도움이 됩니다. 저걸 밟아서 없애버리면 지하까지 더 이상 공기도 물도 통하지 못하게 됩니다.